네, 안녕하세요. 공기유동제어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올스웰의 대표이사 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금일 세미나에서는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개요, 또 공기기술에 대한 원리, 또 세부 내용, 또 저희가 시스템에 실제 기술을 적용한 사례 순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상에서의 배출 물질들은 제품 품질의 이슈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요. 특히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품의 불량을 발생을 시키고 또 가동률도 떨어뜨리고 설비에 대한 고장 발생을 또 증가시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작업 조건에 대한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고 조업 효율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은 생산성의 저하라든가 품질 이슈에 대한 증가, 또 운영비라든가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발생 원인부터 공기에 대한 정화, 배출까지 공간 전체를 고려한 토탈 솔루션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스웰이 갖고 있는 그 산업 공기 기술에 대한 정의와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산업 공기 기술은 크게 산업 환기 분야, 공기 공정 분야 두 개 분야로 나누어지고요. 공기 조화 시스템, 희석 환기 시스템, 국소 환기 시스템, 공정 환기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 공기 이송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그 공기 유동 제어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는 그 실질적으로 배출 물질이 발생이 되어지는 발생량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시행 단계가 아니라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검토, 결정, 시행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하는 단순 정화 설비만에 대한 집중을 한 부분적 대응이 아닌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하는 설비 사양을 산출하고, 기존 업체는 설비 기능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면은 저희는 전체에 대한 것을 보증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기술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압축성, 즉 압축성이 유체냐 비압축성이 유체냐. 저희는 당연히 공기이기 때문에 압축성이 유체이고, 다음으로 점도를 가지고 있냐. 점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뉴토니안 유체냐 아니면 비뉴토니안 유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체는 서브스트레이터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짐에 따른 점도의 증가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비뉴토니안 유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즉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공기는 압축성의 비뉴토니안 유체로 정의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 유동 제어는 덕트에서 억제되거나 넓은 공간에서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 유동을 위해서는 크게 질량 보존의 법칙, 즉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가는 유량은 나가는 유량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 또 기류에 의한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와 열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합은 나가는 기류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기본 이론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 공기에 대한 유동과, 즉 입자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 먼지만이 아니고요. 유증기가 될 수도 있고 수증기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먼지 등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입자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에너지적으로도 효율성도 있고 또 시스템에 대한 그 경제성도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걸 직접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니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런 입자의 거동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분진이라든가 즉 파티클을 이해할 때는 입자가 크고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부분,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 반대로 입자가 미세하고 가볍다 보니까 침강이 안 되는 부유분진으로 구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이 부유분진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자의 경에 따라서 보통 1에서 20 마이크로 정도의 가스 운동에 따라 운동하는 입자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공기에 대한 운동 자체를 압력의 차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공기기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발생 원입니다. 즉 건물 또 아니면 대상 공장 내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이 열 유동이나 오염원 유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입자들을 이동시키는 부력의 소스가 어디냐? 이 부력은 이제 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유하지 않는 소스에 대한 부분은 어디냐? 이거는 특히 이제 농도 구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공기의 공간에서의 오염물질에 대한 이용 부분.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열과 오염물질에 대한 관계, 공정의 설비, 사람에 생성되는 기류, 또 기계에 대한 강제 대류 또는 에어 제트, 또 자연 대류, 국소 배기 장치에서의 공기의 주변의 공기 흐름, 또 뭐 건물 주위의 공기 흐름 등을 다 고려해서 발생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산출해내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전기로를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발생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해석 모델을 반영해서 얼마만큼의 오염물질, 배출물질이 발생하느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프레드 앵글, 즉 이 열원이 있는 쪽에서부터 확대되어져 나가는 그 크기를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공기의 부력에 대한 레이트가 얼마냐, 토탈 볼륨이 나오고, 그러면 또 반대로 그 중심선에서의 공기가 확산되어서 팽창 확산하는 것에 대한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에어플로우레이트의 풍량과 얼마만큼의 제어 속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변에서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냉간아변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아변을 진행할 때, 즉 변형열, 디포메이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마찰열, 프릭션 히트에 대한 부분의 합에 따라 그에 따르는 아변유에 대한 아변유, 또 아변 그에 대한 순수에 대한 증발량, 또 그에 따른 스크메 발생량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기준은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하느냐를 산출을 해서 그 발생원에 대한 발생량을 저희가 산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발생되어지는 양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잡아당겨야 할 텐데요. 또 아니면 포집을 해야 될 텐데, 포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방식은 단순히 산술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포지션별로 있는, 즉 모멘텀, 입자의 모멘텀을 이용한 운동량을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XY, Z축의 벡터 값을 저희가 속도를 산정하고 그에 대한 걸 기준으로 공간 내에 있는 지점에 있는 속도를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포착 속도와 또 후드의 크기, 거리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시는 것처럼 스킨패스라든가 아변밀, 또 도금 라인 등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요. 즉 스트립이 진행되는 방향과 그로 발생되는 기류, 또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그 롤과의 마찰 등에 의해서 하는 그 파티클들, 즉 입자의 운동을 예상을 해서 얼마만큼의 풍량, 즉 후드에서부터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거고, 그에 따른 그 분진에 대한 발생 지점과 풍량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산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제 공기를 뿌려주는 디퓨저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 공간에서 압력을 높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어젯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러한 에어젯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퓨저의 면에서부터 거리별 유속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공기의 흐름은 그 배출물질, 즉 이러한 파티클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그 힘이 되고요.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즉 공기 유동을 만들어내서 효율성 있게 입자를 제거하거나 또는 입자 자체가 원만하게 그 생산 설비 내에서 제거가 되어져서 품질이라든가 설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에어젯 같은 경우에는 그 디퓨저 하나로만 구성되기는 사실 어렵고 공간이 커질수록 여러 개의 그 디퓨저를 평행하고 패러렐로 구성을 해서 이러한 중첩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본 모델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과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베이스가 차이가 5%가 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인하우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장사에서 각각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 물질 수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배출물이 발생이 되어지는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스트림별로에 대한 물질 수지를 반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최종적인 정화 설비들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근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변 밀에 적용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의 그 수증기, 유증기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계산되어지고, 외부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 그리고 변형열과 그 마찰열에 의해서 된 열량이 합쳐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증발되어지는 양을 예상을 해서 그만큼을 제거해주기 위한 토탈 풍량을 산출해내게 됩니다. 즉 이걸 기반으로 송풍기의 스펙이라든가 이후에 공기 정화 장치의 스펙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국의 수도강철에 진행했던 사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변기에서 얼마만큼의 물과 그 다음에 오일, 더스트 등이 들어오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 설비를 통해서 하면 발생되는 폐수의 양은 얼마일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굴뚝 밖으로 나가는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농도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 수증기 양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송풍기 전체에 대한 풍량과 정압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희만의 고유한 모델입니다. 덕트의 세그먼트별로 그 밸런싱 하는 방법인데, 기존에 사실은 그 대부분의 시스템의 원활하게 뭐 정화 설비든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자기 효율을 충분히 낼 수 있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덕트의 설계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거의 90%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덕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일반적으로는 댐퍼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댐퍼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댐퍼 자체에서 오는 로스뿐만 아니라, 즉 면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풍량만 줄어들다 보니 오히려 그 이송관 내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쌓여서 다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댐퍼 자체를 조정을 해서 전체 시스템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2개 정도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3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덕트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한 덕트 설계를 함으로써 설비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시키고, 또한 정비적인 부분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탕으로 덕트 밸런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델타 P를 최적화하고, 그에 따른 팬에 대한 최종 사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양이 결정이 되어지면 팬 자체에 대한 부분에 운전점 또는 팬의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적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운전점을 저희가 찾게 되고, 이것이 최적의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운전 조건에 따른 팬 커브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모 전기료 회사의 사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그 송풍기 자체의 성능은 4000cm의 압력 420mm AQ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설계 시스템 자체는 그걸 기준으로 맞춰 있으나 설치되어 있는 덕트를 저희가 그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 뭐 현재 구성되어져 있는 그 덕트 시스템에서는 풍량이 약 6,000에 압력은 동일하게 420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 현재 상황의 송풍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오픈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팬 자체 과부하 걸리면서 모터 트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고객사에서는 인버터 타입의 헤르츠를 조절해서 RPM을 조절을 시켜서 시스템 정압을 떨어뜨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스템 자체가 낮은 시스템 정압으로 이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풍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는 덕트 내에 있는 반송 속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덕트 내 오염물이 적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적체가 되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 덕트의 단면적은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시스템의 정압을 상승을 시키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운전점도 변경이 되고 전체 배기 풍량이 감소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덕트의 설계가 잘못됐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능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덕트 내부를 청소해야 되는 문제, 또 그러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전체로 덕트만을 교체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한 60%만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을 95%까지 효율성을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다음은 그 정화 장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대부분 정화 장치를 하는 회사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백필터 타입을 할 거냐, 전기 타입이냐, 아니면 원심력을 할 거냐, 물을 사용할 거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화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국에는 들어오는 그 오염 물질의 특성이 뭐냐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런 공기 정화 장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되어줘야 되고요. 이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발생원에서에 대한 발생량, 발생원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지면 정화 장치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는 또 그 기존에 있던 정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에다 명확하게 제공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부분은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화 장치 선정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고민할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플로우를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 이거는 그 기존에 앞에서 발생 원에서부터 시작된 부분, 특성에 대한 부분이 다 확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허용 기준, 즉 법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 집진 효율이 어느 정도 되냐, 각종 집진 장치에 대해서 뭐 여과를 하는 필터 타입을 쓸 거냐, 원심력 중력자 장치를 쓸 거냐, 세정 장치를 쓸 거냐, 전기를 쓸 거냐, 아니면 연소해서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입자의 특성, 뭐 기류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항상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의 제한, 뭐 여기는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설치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도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이걸 설치하고 나서 뒤에 메인터넌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져서 정화 장치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공기의 정화 장치별로 크게 저희는 그 당사는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철강 같은 연속 공정 상에서는 필터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물론 그 국내에 있는 다른 피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 또 이제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필터 방식보다는
필터 방식을 쓰지 않는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은 워낙 또 분진 나오는 발생량이 많고 또 필터 타입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관리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또 이런 그 필터를 교체하기 들어가는 비용도 많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이클론 또는 특히 이제 그 전기 형태의 집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사이클론 타입을 좀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은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진의 제거 원리가 필터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필터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필터 섬유소에 크게 세 가지 원리인데 입자가 관성 충돌에 의해서 섬유소에 박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즉 격자의 크기보다 큰 분진은 걸려지는 차단 효과. 그 다음에 좀 더 미세 분진에 대한 부분은 그 섬유가 갖고 있는 정전기에 의해서 잡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 방식에서는 좀 특성이 뭐냐면 필터라는 것 자체는 먼지가 좀 쌓여줘야 또 차단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먼지가 어느 정도 쌓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차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조업 조건을 구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클론 타입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분진에 대한 부분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딸려온 그 입자가 원심력에 의해서 사이클론 벽면으로 밀리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찰력이 작용한 부분에 뒤에 오는 분진과 합쳐지면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중력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 사이클론 방식도 단점이 뭐냐면 들어오는 분진의 그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거 효율 대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투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밀도 자체가 2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2000 이상 넘어가는 그 분진에 대해서는 PM10 기준에서도 좀 경제성이 가능한 에너지 효율에서 99%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물을 이용한 벤츄리 스크러버 타입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벤츄리 스크러버 자체라는 부분도 들어오는 분진과 물과에 대한 합을 통해서 질량을 늘려서 중력 효과를 키우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는 분진 제거에서는 일단 분진 자체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점착성이 높아서 특히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단순한 그 사이클론 구조로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이제 벽에 붙어서 너무 높은 마찰력도 그런 부분으로 또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진 자체의 점착성이 높을 경우에 적용이 좋습니다. 뭐 전기 집진기는 일단은 그 굉장히 작은 미세한 그 분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부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나름 이게 좀 워낙 좀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설비가 워낙 고가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전극파 오염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그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진, 대량 분진 이런 고로나 이쪽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에 그 하여튼 다른 일단 국내에서는 전기 집진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적용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과거 이제 D중공업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ESS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효율 공조 시스템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저희의 그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면적 한 100제곱미터 정도에 대한 면적에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전력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제2중공업 쪽에 있는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그 큰 펌프카를 제종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용접 야드 자체가 실내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용접품이 발생되는 양이 많고 무엇보다도 공간 자체가 길이가 160m에 폭이 18m인 굉장히 큰 공간이고 용접 포인트가 옮겨 다니다 보니 이 부분을 국소 배기로 하기도 어렵고 또 워낙 비용이 고가로 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던 차에 저희가 한 개 시스템에 그 패러렐 제트의 그 디퓨저를 이용을 해서 내부 공기 유동을 만들어서 그 흉 농도를 개선한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덕트에서 그 디퓨저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공기 자체를 한쪽으로 밀어주는 구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그 R사의 자동차 로봇 용접 배기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부분이 총 8개소의 용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부터 120m가 있고 후드 간격도 뭐 25에서 50m, 그러니까 전체 길이 거의 한 250m 정도의 거리에 8개가 한 25m, 50m 간격에 떨어져 있었는데 로봇 용접을 하는 미국 용접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8개가 포착 속도를 1m/s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기준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유해이온 방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해가 되고 또 반대로 그 너무 1.1을 넘어가게 되면 이 용접 품질의 물량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스템은 한 개밖에 구성할 수 없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DSBM을 이용해서 댐퍼도 사용하지 않고 그 8곳에서 동일한 성능을 만들어낸 국내 최초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했던 방식 대비해서도 보시면 기존에 설계하던 방식 자체는 뭐 제어 풍속, 포직거리, 여유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약 풍량이 300, 정압이 300mm AQ, 동력이 약 30kW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은 그 8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분도 하면서 풍량은 200에 정압도 230이다 보니까 동력 자체도 기존에 하는 방식 대비해서는 47%가 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TCM 쪽에 했던 사례입니다. 국내 이제 D사 사례인데요. 당시 그 D사 자체에서는 이제 워낙 그 퓨움 자체 그 필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필터 자체로 인해서 금방 막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과 물 또 그 철 분진이 섞여 들어오는 그 스컴이라고 하는 형태의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점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뭐 설비 내 응축수로 불량률도 만들고 악취, 뭐 하여튼 효율 저하, 그리고 또 이 필터를 교체하기 위한 부분에서 하여튼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물을 이용한 벤츄리 스크러버 타입으로 변경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를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다음은 그 중국에 있는 사강에 저희가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강의 SPM 쪽에 그 철 분진이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그 내부 후드에 대한 거를, 즉 앞에서 보였던 라인싱크 부분을 적용을 하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분진에 대한 부분에서 멀티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그 공기 정화를 시켜서 청정공기를 배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워낙 품질에 민감하다 보니까 필터 타입을 사용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를 멀티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그 SPM에서 발생되는 분진 자체가 철 분진이기 때문에 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철강 전기로 쪽의 그 덕트 시스템 개선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배출물이 발생되는 공간 자체가
하여튼 오염물이 확산을 차단하는 거고요. 환기 시스템으로 또 배출되는 공기 내 오염물을 청정한 공기로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 그 배출량이 많았고 발생시 변동되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고 덕트에 대한 배치만으로 변경을 해서 공장 내부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 효과를 증대를 시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기존 대비해서 기존 셀비의 성능을 아까 말씀드린 60% 정도 운영하던 걸 90%까지 끌어올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대만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하고 진행을 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은 현대제철 내에 있는 그 고로의 석탄, 분탄이라든가 이런 걸 그 공급하는 시스템 부분이 좀 그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석탄 이성 타워 쪽에서에 대한 그 벨트 컨베이어를 지나면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는 전체 시스템을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타워 자체에서에 대한 오염물질별 발생 속도가, 포착 속도가 2m/s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후드별 설계 풍량이 배분되도록 덕트 시스템도 구성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을 만족을 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에 대한 그 사례로 해당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변과 동일하게 물을 이용한 분진 공기 정화 설비를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된 모든 자료는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기술 박람회에서도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기 유동 제어 기술을 통해서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생산성, 또 품질 향상, 또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올스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